엄재경의 스타 이야기 네버랜딩 스토리 스타크래프트.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스타크래프트2의 두 번째 확장팩 군단의 심장 이야기입니다. 칼날 여왕으로서 저그 군단을 이끌고 자치령의 수도 코라를 짓밟는 꿈을 꾸다 깨어난 캐리건. 꿈과는 달리 인간의 모습으로 연구소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캐리건을 인간으로 되돌리는데 큰 힘이 됐던 황태자 발레리안 맹스크가 캐리건의 힘을 연구하길 원했고, 캐리건과 레이너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협조했던 거죠. 이들은 캐리건을 노리는 악튜러스 맹스크를 피해 다니면서 연구를 계속했는데, 하필 연구의 막바지 단계에서 자치령의 특수 부대에게 위치가 발각되고 맙니다. 공교롭게도 캐리건과 레이너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심한 그 시점이었죠. 노바를 필두로 한 자치령 특수부대를 물리치며 연구소를 탈출하던 캐리건과 레이너.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운명처럼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날 것을 다짐하며 캐리건을 먼저 보낸 레이너는 결국 탈출에 실패하고 노바의 손에 잡히게 되죠. 히페리오노의 선장 맷코너와 황태자 발레리아는 일단 피해서 훗날을 보고하자고 했지만, 캐리건은 그 말을 무시하고 무리엄이 나쿠풀의 지배를 받던 저그 무리를 통제, 자치령의 대공포를 파괴합니다. 약속 장소로 돌아올 레이너의 안전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캐리건은 레이너와의 교신을 시도하던 중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레이너를 체포한 악튜러스 맹스크가 그를 사형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캐리건 앞에 마치 운명처럼 나타난 부상당한 저글링 한 마리. 결국 캐리건은 복수를 다짐하고 저그의 본거지 차행성으로 이동합니다. 차행성 상공에서 거대 괴수를 발견한 캐리건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괴수를 지배하고 있는 이즈샤, 저그의 진화를 담당하던 아바토르를 발견하는데요. 이들은 저그 군단 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때 저그는 무리어미를 중심으로 뭉쳐 여러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는데요. 캐리건은 그중 차행성의 저그를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던 무리어미 자가라를 제압하고 부하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캐리건은 자가라와 함께 여전히 차 행성에서 저그를 선멸 중이던 자치령의 워필드 장군을 무찌르게 되는데요. 캐리건이 차 행성을 수복한 시점에 제라툴이 캐리건 앞에 나타납니다. 제라툴은 캐리건의 공격을 맞아주기만 하다가 중요한 말을 전해주는데요.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캐리건이 저그가 태어난 행성 제루스로 가야 하며 그곳에서 더 강력하게 진화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루스 행성에 도착한 캐리건은 고대의 존재인 주르반을 깨워 원시 저그의 힘을 요청하는데요. 이 주르반은 타락한 젤라가 아몬이 제루스에서 초월체와 저그를 만들 때 그걸 지켜보기도 했던 엄청난 존재입니다. 주르반은 순수한 원시 저그가 되어야 힘을 줄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고, 이에 캐리건은 태초부터 존재한 최초의 산란못에서 번데기 상태에 돌입, 또다시 진화하고 변신하고 또 초월하는 엄청난 도박을 감행합니다. 목숨을 건 도박에서 성공해 칼날 여왕으로 부활한 캐리건. 이때 캐리건은 타락한 젤라가 아몬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순수한 적으로 과거의 칼날 여왕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주르반은 캐리건이 제루스의 남은 우두머리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게 도왔는데요. 캐리건이 절정으로 강해진 순간 본색을 드러내며 캐리건을 흡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캐리건은 주르반마저 흡수하면서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원시 저그이면서 캐리건을 따르는 대하카를 신복으로 맞아들이고, 캐리건을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무리 어미들이 캐리건을 따르게 되면서 캐리건은 마침내 저그 군단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캐리건은 두 가지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 악튜러스 맹스크가 보내온 양방향 통신기를 통해 레이너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악튜러스 맹스크는 저그 군단이 코랄로 진격하면 레이너를 죽이겠다고 캐리건을 협박하죠.
또 다른 소식은 정말 의외의 인물이 전해왔는데 바로 브루드워에서 지구방위연합을 이끌다가 모함에 빠져 죽었던 스트코프였습니다. 스투코프는 저그에 감염된 채 황제의 연구실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고 복수를 원하며 그 연구실에서 저그와 프로토스의 혼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또 다른 사실도 알려줍니다. 공통의 목표를 가진 스투코프와 캐리건은 연합하고 혼종을 만드는 연구소가 있는 스카이거 기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구소의 실제 주인은 아큐러스 맹스크가 아닌 자유의 날개에서 유물을 찾는 일을 진두지휘했던 메비우스 재단의 나루도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루도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그는 타락한 젤라가 아몬의 부활을 꿈꾸는 자로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때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스투코프를 죽게 만들었던 브루드워의 듀란 역시 나루가 변신한 인물이었습니다. 나루도는 레이너 그리고 인간이었을 때의 캐리건으로 변신해 캐리건을 괴롭히고 캐리건은 큰 상처를 입은 끝에 나루도를 겨우 물리치는 데 성공하죠. 이제 코랄 진격만을 남겨놓은 캐리건은 메토너, 발레리안 맹스크의 힘을 빌려 감옥에 갇혀있던 레이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고요. 여기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두 연인의 재회 장면이 펼쳐집니다. 안 돼. 당신을 구해야만 했어. 아버지와는 달리 국민을 위해 참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발레리안, 그리고 칼날 여왕이 됐으면서도 발레리안의 요청을 받아들여 민간인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캐리건의 달라진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코랄에서의 마지막 전쟁. 결국 캐리건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아큐러스 맹스크와 대면하는데요. 여기서 아큐러스의 비밀병기에 쓰러지며 위기에 빠진 캐리건. 하지만 캐리건의 영원한 백마탄 노왕자 레이너가 위기의 순간에 등장! 캐리건을 쓰러뜨린 무기를 파괴해버리고 캐리건은 드디어 자신의 손으로 아큐러스 맹스크에게 복수를 하는 데 성공합니다. 코랄 상공의 거대 괴수로 승천하듯 날아올라가며 레이너와 작별을 고하는 캐리건. 레이너와 캐리건의 안타깝고도 아름다운 이별의 엔딩 장면으로 군단의 심장 이야기는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공허의 유산이 남아있죠. 타락한 젤라가 아몬과의 일전을 각오하는 캐리건의 마지막 나레이션으로 오늘의 스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공허의 유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난 그를 상대하러 간다. 인간으로서의 내 모습과 내 정체성과 내가 사랑한 남자, 그 모든 걸 버리고. 하지만 혼자서 이 적을 상대하진 않을 것이니 나는 군단이다.